네, 안녕하세요. 라스트마일의 교통환경을 혁신하고 있는 알테이의 이태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인사이트라고 하기까지 좀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모빌리티나 라스트마일에서는 로봇과 같은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구축을 선행해야 된다는 어떤 공통적인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센서의 한계로 인한 충돌을 회피한다거나 교통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 고정밀 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기반 기술의 구현이나 최신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국내 스마트 교통 시스템 시장은 스마트시티의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최근 2년간 2배, 향후 2년 안에 그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아닌 기본적인 디지털 교통 인프라조차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라스트마일 공간입니다. 라스트마일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물류센터, 터미널, 조선소와 같은 대형 부지를 포함하는 사유지나 골목길과 같은 공간을 말합니다. 이런 공간은 한국 전체 도로 면적의 60%에 육박하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대부분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어려운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관리를 받아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라스트마일 도로에서 볼 수 있었던 교통 인프라는 볼록 거울이나 과속 방지턱과 같은 아날로그 인프라가 전부였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교통사고의 67%가 이 라스트마일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의 부재로 어떠한 지도 포털에서조차 이 공간의 교통 현황을 확인해 볼 수가 없는, 즉 교통사업자나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적인 교통체계조차 갖추어지지 못한 공간이 바로 이 라스트마일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RTA는 이 라스트마일에 최적화된 교통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통 인프라 솔루션인 알트세이프와 중앙교통관제 플랫폼인 알트콘솔을 제공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라스트마일에서의 교통 데이터 API를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인 알트세이프는 라스트마일에서 모빌리티가 사각지대로 진입하기 전에 보행자나 접근하는 차량 정보와 같은 충돌 정보를 사전에 인지시켜 줄 수 있고, 보행자에게는 접근하는 차량 정보를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AI 교통 인프라입니다. 현재는 이런 정보를 시그니처 디스플레이나 빔 프로젝터, 지향성 스피커와 같은 입출력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전달하고 있지만, 최근 출시되는 현대 제네시스와 같이 차량에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통신 인터페이스가 부착됨에 따라 DSRC LTE 하이브리드 방식의 V2S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추고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골목길과 같은 협소한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게 되면 인프라가 스스로 판단하고 출차를 유도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를 구청이나 소방서에 연계해서 도로의 교통 컨디션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빌리티별 통행 데이터, 불법 주정차 데이터, 보행자 통행 데이터, 객체 추적, 도로 잔여폭 데이터와 같은 교통 정보를 수집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 데이터 API 모델을 현재 R&D 중에 있고요. 현재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실시할 수 없었던 데이터 기반의 도시관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알트콘솔 B2G 버전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RTA는 B2B 부분에서 건설사나 수문 통제와 같은 시장으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긴급 차량, 교통사업자,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API 제공을 목표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설정한 가장 중요한 KPI는 전국 교통사업자 시장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미 5개 자치구가 저희 RTA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B2B 시장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수력원자력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입니다. 잘못 들어갔는데요. 농어촌공사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저희가 인프라를 운영해 오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OECD가 선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UN SDGs가 선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도시 분야 기업 세계 1위, 행정안전부 전국 챔피언, 서울시 역대 우수혁신사례 10선에 선정된 이력이 있고, 또 그 안정성에 대해서도 관련된 인증을 모두 마쳐서 이제부터는 B2B 시장에서 입찰이나 범위에 제한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한 우수조달이라는 채널을 내년도 1분기 내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솔루션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트플러스라는 엣지 디바이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엣지 디바이스란
클라우드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앙에 데이터가 집결돼서 연산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엣지 디바이스가 연산하고 처리하고 가공된 데이터만을 중앙으로 선별해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알트 플러스는 외부 환경에서 날씨나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안정적으로 AI 영상 엔진을 구동시킬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CCTV의 모든 프로토콜을 거의 모두 확보해서 더 이상 교체 없이 그대로 연기하는 것만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는 적용 범위나 확장성, 실시간성 측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래 교통 인프라 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엣지 디바이스를 올해 4분기부터 서울시 한 개 지자체에서 약 200개 정도의 대규모로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미래 교통 인프라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약 8억 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고 5년 내 1,000억 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성장하는 회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솔루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저희 팀은 총 14명의 팀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 파트너 사업들 또한 엔비디아나 퀄컴과 같은 회사들 포함해서 통신 3사, LGU+, 인하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대한 한중 자율주행 협력 플랫폼 컨소시엄에 함께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시티 컨소시엄은 LG전자, 한국자동차연구원 컨소시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솔홀딩스와 블루포인트, 스파크랩, 연세기술 지주로부터 4차례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가올 V2X 시대의 가장 큰 라스트 마일에서의 교통 데이터 회사가 될 알테이 이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트의 이태우 대표님의 발표였고요.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엔 신한벤처투자 박현국 부장님부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 그 솔루션을 구축을 하는 비용이랑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큰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하드웨어 세일즈에 대한 비용이 나올 수 있고요.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도입가액의 10%가 유지 관리에 대한 인건비 비용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트 콘솔에 대한 5년 라이센스 비용으로 2천만 원 정도를 과금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생략하고 말씀 안 드렸던 인프라 구축 비용은 사실 입출력 디바이스를 어떤 구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상이해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600만 원 정도 선의 구축 비용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 한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사실 그 가격적으로는 좀 경쟁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메인 도로에 대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크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제일 먼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면도로까지 그 사업을 확장을 하기까지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CCTV나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사실 이면도로에 다 되어 있고 그것들을 뭐 스마트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안 되어 있는 거에서 문제인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메인 도로에 대한 스마트 교통이라는 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그걸 우리가 해결을 했다라는 포인트로 보이지는 않아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타이밍에 왜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면도로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뭐 고속도로나 아니면은 뭐 대전 쪽이 제일 활발하죠. 아니면 이제 뭐 일반 공공도로 위주로 이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시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컨셉 자체가 V2I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비슷한 사업의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굳이 이면도로를 고집하는 이유는 저희는 생각했을 때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모빌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같은 컨셉으로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로봇들은 라스트 마일 도로가 주 무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위한 테스트베드는 존재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테스트베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봤다라고 하는 스타트업들 중에 모빌리티와 보행자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테스트를 한 스타트업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라스트 마일 도로에서의 어떤 사업 확장을 좀 노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인 플레이어가 없다라는 점에 저희는 착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게 정확히 대기업 참여 제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매출이나 시장 규모 면에서 아날로그 인프라밖에 없던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구조적인 면으로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으로 조달청이 제한을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인프라라는 깃발을 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다만 지금 당장의 활용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안전시설물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등장을 해서 미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어떤 체계를 마련해 가고 있다,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건희 팀장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이해는 잘 됐고요. 보통 이렇게 B2G부터 시작해서 B2B로 넘어가려고 B2G에서 레퍼런스를 쌓아서 B2B로 넘어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B2G는 사실 뭐 도시 재생이 됐든 뭐 이면도로 됐든 예산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써야 되고 상대적으로 좀 설득이 시키기 쉬운 부분이 있다고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시는데, 그럼 어쨌든 이제 대표님도 이제 큰 방향으로는 뭐 물류나 터미널, 조선소 쪽 B2B로 간다고 이제 목표를 잡고 계시면 B2G에서 실제 이게 사례적으로 정말 도움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피드백이나 사례 같은 걸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이제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어서 지자체분들이 좀 꺼려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부분을 소개를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은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AI 교통인프라라는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다 보니까 테스트성으로 끝나는 POC 사업으로 일환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면 저희는 지금까지도 인프라를 한 번도 철거하지 않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데이터를 활용해서 화재 사건 때 이제 소방차들이 출동하는 당시에 데이터 연계를 해서 출동 시간을 좀 단축시켜 드리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덕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전국 챔피언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뭐 금천구에 구축했던 이제 사각지대 보행자 알림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분들의 어떤 그 요청으로 인해서 좀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어떤 데이터성으로 교통안전사고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지금 좀 많이 인증을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골목길에서의 도시 예산 편성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통 데이터가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거를 어떤 근거 자료로 제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알트 콘솔에 단순히 뭐 불법 주정차 현황이라든가 보행자 통행 현황 뭐 이런 것만 노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런 예산 편성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도 있고요. 또 뭐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성으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는 속도나 차간거리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골목길에서는 이 속도나 차간거리 지표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교통량이 발생하지도 않고 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이 지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통행 가능한 도로 잔여폭이라는 데이터를 수출을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히트맵 데이터라 그래서 사실 이 공간에서의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런 뭐 보행자 통행 상황 패턴이 굉장히 일정합니다. 불법 주정차만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뭐 상권이나 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패턴으로 분석을 해서 또 제공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유의미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저희가 데이터를 좀 선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그게 좀 인정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 컨소시엄에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두선 책임 매니저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IR 행사를 다녀봤는데 자료나 이런 뭐 말씀하시는 게 정말 아주 부드럽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자료가 너무 인상적인 부분이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만드는 느낌이 좀 나네요. 네, 사설이고요. 네. 일단은 V2I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끌어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면도로에다가 어쨌든 인프라를 설치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법적 분쟁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도로에 있는 그 일반적인 신호등이나 이런 게 뭐 작동이 뭐 고장 나거나 이렇더라도 뭐 정부의 책임을 묻거나 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설 업체에서 설치를 한 거고, 만약에 우리가 설치한 인프라가 어떤 오작동에 의해서
보행자와 뭐 차량 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혹시 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마 유튜브로 저희 디자인 팀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을 답변을 드리자면요. 아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심사위원님께서 부장님께서 질문 주셨던 거랑 조금 연계선상에 있는 게 저희가 이면도로의 구축을 하게 됐던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분입니다. 법적 부분에 대한 문제고요. 이면도로에 저희가 시설물들을 구축할 때는 교통시설물을 구축할 때는 경찰청 소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청 산하에 있는 이게 다른 신호 시스템들과 다 연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가 냈을 때 저희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면도로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교통 신호 체계조차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카테고리가 분류가 되는 게 교통 신호등이 아니라요. 저희는 스마트 교통 표지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물론 이제 그 픽토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경찰청의 어떤 허가나 아니면 승인이나 검토를 다 받지만 저희가는 실제로는 스마트 표지판으로 저희가 분류가 되고 있어서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사실은 이게 뭐 교통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지시사항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도 보행자가 있다 없다를 알려주는 시설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평상시에 노란불을 전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다가 보행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적색 신호로 전멸 신호로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B2G 시장이다 보니까 이 효율성에 대해서 오차율이 굉장히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뭐 지능형 CCTV 인증 같은 것들 수차례 많이 받아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있는데 없다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진짜 어쩌다 한번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사람처럼 생긴 뭐 그림자가 진다거나 할 때는 있을 수 있는데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고를 저희가 구축해 놓고 이거 운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구축을 해놓은 공간 중에 단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기사가 보도가 나간 적도 있긴 합니다. 네, 조아림 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알트A가 일단 콘솔 설치하고 나서 이제 수집하시는 정보가 어떤 것들이 영상 정보라고 추정은 되는데 그게 어떤지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를 분류해서 이제 확인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것들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 이슈라든지 규제 이슈 영역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자면 저희 B2G 쪽에서는 이제 뭐 도입이 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B2B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효용이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서 이걸 설치하시는지 조금 더 이해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자면요.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 정보를 준비해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요. 영상 자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수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때 유선 공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희는 무선 통신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가 커지면 통신 요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한 메모장 정도를 주고받는 형태의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는 해결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수집하는 가장 큰 두 개의 지표는 말씀드렸던 도로 잔여폭 데이터와 히트맵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R&D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통행 원활이나 아니면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지금 당장 잘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협소라는 부분은 사실 오차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저희는 단일 카메라인 기존 CCTV를 지능화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걸로 얼만큼의 그 오차율을 줄여낼 수 있을까는 계속해서 R&D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중요한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건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도로 잔여폭의 모빌리티의 크기에 따라서 별도의 경로를 좀 원활하게 안내해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데이터 API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히트맵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턴을 수집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패턴이 좀 크기가 큰 이유는 이것도 패턴이 작게 만들 수는 있는데 데이터 크기가 커져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사라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주셨던 질문이 어떤 거였죠? 네, B2B 고객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저희랑 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거는 물류센터 쪽인데요.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볼록골 같은 이런 시스템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업계에서. 근데 이 분야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가장 큰 허들은 기술적인 허들보다는 안정성을 얼마나 효율성을 얼마나 잘 증명을 한 솔루션인지가 제일 중요한 허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8년도 3월에 첫 파일럿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 100여 개 정도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이거 자체가 지금까지 우수 조달 같은 채널이 없이 그냥 투자랑 똑같거든요.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없으면 도입이 안 되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시설물로 인해서 책임 소재가 다 담당 공무원한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수 조달이 되면은 이제 책임 소재도 조달청으로 넘어가게 돼서 또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미 100여 개의 5개 자치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희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가장 큰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 뭐 최근에 한솔홀딩스까지도 어떤 직간접적인 이유로 그래서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뭐 물류센터나 터미널 이외에도 저희 거를 좀 도입해 주시고 싶어하는 포인트는 엣지 디바이스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있는데, 저희는 사실 필요해서 만든 게 저희 알트 플러스라는 엣지 디바이스거든요. 외부 환경에서 24시간 날씨나 온도의 영향을 안 받고 동작시킬 수 있는 산업용 컴퓨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나 퀄컴의 프로세서를 가져다가 저희가 회로 설계해서 만들었는데, 이 엣지 디바이스에 대한 갑자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최근에는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판매를 하기로 결정했던 부분이 수문이었습니다. 수문에 지능형 수문이 다 클라우드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클라우드 중앙 서버에서 그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수문이 개폐되는 형식인데, 재밌는 게 그 댐이 있는 곳은 보통 다 시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많이 넘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엣지 기반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좀 러브콜을 주신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의 어떤 B2B 진출. 아파트 건설사 같은 경우는 요즘 아파트 안에 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내놔야 되나? 그리고 사실 비슷한 사업을 또 저희가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포인트가 있던 게, 아파트가 건설 중인 상황에서 앞에 도로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교통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보통은 외주를 주고 거기서 사람이 와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와서 체크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형식인데, 이 건설 기간이 한 2, 3년만 되더라도 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 시설물을 정문에 미리 구축해 놓게 되면 평상시에 교통량을 체크해 주는 역할로 사용되다가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면 이제 사업지대 교통안전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문의를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B2B 시장으로 좀 진출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수문 통제는 저희가 할 게 많이 없어서 이미 뭐 초도 물량이 나갔고요. 근데 뭐 B2B라든가 이런 물류센터 안에서는 시설물 자체로서의 역할보다 알트 콘솔 안에서의 데이터 표출 영역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를 들어 물류센터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뭐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차종이랑 색깔을 저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차종이랑 색깔에 따라서 아이디를 부여해서 트래킹을 해보는 방식,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알트 콘솔을 B2B 버전으로 좀 개발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마지막 질문 받을 텐데요. 시간이 종료가 되어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경식 수석심사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팀 소개가 없었던 것 같아서 아, 그 대표님 포함해가지고 뭐 코파운더 분들이 있으면 주요 분들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저희는 학생 창업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직장 경력은 없고요. 저희는 총 4명의 파운더가 함께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일 코파운더, 그리고 안영주 코파운더, 최성현 코파운더 이렇게 저까지 4명이서 공동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처음에 교통이라는 이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단순한 신호등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디벨롭이 되면서 교통 데이터형까지 좀 확장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오면서 사실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고, 그래서 16년도 11월에 창업을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뭐 아이템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무작정 창업을 먼저 한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게 OCI, 버버리, 효성으로부터 대기업들의 어떤 일들을 수주를 받아서 좀 운 좋게 일을 많이 했었고, 그때 했던 일이 일단 버버리에 있는 전국의 매장에 있는 서버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사연이 있던 게 저희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죠. 넷이서 이제 엄청 많이 했었고, 또 버버리나 효성 같은 경우는 그때 태양광 플랫폼이라 해서 그 태양에서 전기를
발전을 해서 일부는 팔고 실시간으로 새벽이 오면은 좀 한전에서 비싸게 사주는 시간대가 오거든요. 그때 또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는 걸 저희가 했었고 그걸 효성 걸 만들었더니 오시아에서 만들어 달라 해서 오시아에도 만들어 드렸고 이런 것들이 좀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시설물들이나 콘솔을 개발해 오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